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내년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를 앞두고 아시안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센서스 조사에서 아시안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는데요. 미국 내에서 인구 성장이 가장 빠른 인종임에도 실제 인구보다 공식적으로는 훨씬 적게 카운트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인 인구 250만 시대. 이민 1세부터 시간이 흘러 2세, 3세까지 태어나며 특히 한인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기준 연방 센서스국에 공식 집계된 한인 인구는 약 188만 명. 여전히 서류 미비 체류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한인은 연방 통계에서 누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센서스를 통한 1인당 정부 지원금은 약 $2,000로 이 지원금을 손해보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LA 지역에 60만이 있네, 70만이 있네 얘기하시잖아요. 2010년에 LA 카운티에 21만 6천인가 21만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계시는 건 아는데 숫자로 잡히지를 않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명분이 없어져요. 내년 실시되는 센서스는 그동안 잘못 집계된 아시안, 나아가 소수계 이민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역 인구수에 따라 6,75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차등 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센서스 조사가 더 쉬워졌습니다.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인구 조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인 단체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됩니다. 지금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 구사하는 저와 같은 그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들이 LA에 지금 네 분이 있고요. 이번에 6분이 지금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그 협력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센서스 응답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 신분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하지만 센서스국은 그 어떤 정보도 사법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센서스국은 지난 8월부터 첫 현장 업무인 주소 상세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인구 조사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남가주 지역에만 한인 장애인들이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인 사회의 관심은 그동안 매우 부족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됐고 영화 상영회, 강연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장애인은 모두 5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장애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한인들도 적지 않아 이들까지 합하면 한인 장애인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 또는 주위에 장애인이 없으면 그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한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3명의 한인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 상영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썰매를 탄다라는 한국의 파라아이스하키 그 선수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신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꼭 전달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복무 도중 사고로 인해 대퇴부를 절단하게 된 강영수 감독은 이후 피나는 노력 끝에 사격 부문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강영수 감독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은 끝입니다. 이게 체육을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하고 이런 매스컴을 보냄으로써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부모도 마찬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 한편 다큐멘터리 상영에 앞서 리더십 특강 강사가 나와 기버인가 테이커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소통 그리고 나눔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이니까 쉐어링 나누고
나도 무언가 필요할 때 누가 또 나를 도울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줄 수 있는 거, 재능이어도 좋고 노력을 더하는데 힘이나 응원을 해줘도 좋고 지지를 해줘도 좋고. 다큐멘터리 우리는 썰매를 탄다는 다음 주 금요일 6시 30분 LA 한인회관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KBS 뉴스 박수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주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완공된 지 15년 이상 된 건물들로 향후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1월을 기해 법안 시행은 확정적입니다.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주거 비용을 반영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빈곤율은 전체 대비 18.2%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당장 이번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의 80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되는데 한편으론 세입자들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겼습니다. 한편 하버드대 주거연구합동센터 연구 결과 미국 세입자의 4분의 1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외에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네바다 등 다른 10개 주에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금 유동성 위기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한인 최대 의류 판매 업체 포레버 21이 이르면 이번 주말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포레버 21이 이르면 오는 15일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 11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레버 21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대출 기관인 JP 모건 체이스는 대출금을 챕터 11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챕터 11을 신청함으로써 포레버 21은 전 세계 700개 매장 중 일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매장이나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등 구조 조정을 통해 생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1984년 LA에서 창업한 포레버 21은 한때 전 세계 800곳의 매장을 여는 등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밀려 매출 부진에 따른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해상에서 불에 타 침몰한 컨셉션호의 마지막 희생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현지 구조당국 관계자는 어제 선박 내부에 잠수부가 투입돼 선박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상 화재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존자는 5명인데 모두 선장과 승조원이고 탑승객들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현재 FBI와 해안경비대, 연방검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선박 내부에서 탑승객들이 전화기와 랩탑, 태블릿 등을 과도하게 충전하면서 전력 과부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안경비대는 선박 안에서 리튬 배터리 충전과 전기 연장 코드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해상안전수칙을 발령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가 하루에 3명의 주민을 물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화 기자입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8일 포트체스터 지역 할스테드 에베뉴와 메디슨 에베뉴 코너에서 84세 여성이 라쿤에 물렸으며 75세 남성도 이 인근에서 라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윌렛 에베뉴에 거주하는 33살의 남성도 이날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라쿤에게 물렸습니다. 보건국은 수거한 라쿤에서 광견병 보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라쿤에게 물린 주명 3명 모두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와 관련 공격적이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시 접근하지 말고 되도록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광견병에 걸린 라쿤에게 물리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만진 경우 즉시 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전격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 자리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행정부 당국자들이 볼턴 전 보좌관을 경쟁제였던 폼페이오 장관으로 교체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지의 고위 당국자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정책 참모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국가외교안보의 양대 산맥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파격입니다. 과거 리차드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1973년 당시 헨리 키신저 안보보좌관이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전례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안보보좌관 자리를 동시에 맡게 되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편 CNN의 이번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는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다음 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후보군이 5명까지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미메디컬그룹과 굿사마리탄 병원,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이 한인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제23회 한인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굿사마리탄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며 보험 유무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최소 2대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15분경 오가와 옥스포드 애비뉴 교차로에서 8인치 수도 파이프가 터졌으며 복구가 되는 동안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LA 카운티 셰리프 경관으로 근무해온 60대 남성이 지난 2016년과 17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데이비 스미스 루테넌트에게는 150시간의 사회 봉사와 3년의 보호 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된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오에서 구조된 한국 선원 10명 중 2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 2명은 선박 소속사인 현대글로비스 측이 제공한 차량편으로 애틀란타로 향했고 한국 시간으로 13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후보 LA 다저스의 류현진과 뉴욕 매치의 제이콥 디그롬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 쉬었던 류현진은 10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것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